79세의 겸손 한 남자인 민주는 차를 갈아입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급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겸손한 외모로 인해 직원들은 그를 경멸하게 대하였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몇 주 후, 이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새로운 소유주로.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택시에서 내려와 대리점의 거대한 유리판 앞에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태양은 빛나는 표면에 반사되어 가게의 이름이 새겨진 은색 표지판을 강조했습니다. 내부에 전시된 자동차 함대처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사용된 낡은 양털 코트를 조정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타된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그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량. 들어가자마자 그는 즉시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과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된 자동차가 쇼룸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관심을 끌었던 모델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하면서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두건을 통해 손을 실행, 그의 손가락 아래 금속의 부드러운 질감을 감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하게 옷을 입은 판매원들은 그를 지나가며 빠르게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춤화된 슈트를 입은 한 젊은이가 그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즉시 눈을 돌리고 방금 들어온 한 부부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모두가 바쁘게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쇼룸으로 조금 더 이동, 그에게 관심이 다른 차 근처에 정지. 조금씩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있는 두 명의 판매원이 서로 속삭이며 때때로 그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대화의 일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은 웃음을 억누르기 전에 중얼거렸다. 그는 잘못된 장소에 왔음에 틀림없다. 또는 그는 단지 공상에 빠져 있다. 다른 하나는 간신히 웃음을 억제하면서 대답했다. 민주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흡수듯 메인 카운터에 접근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세일즈맨은 심지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의 몇 초 후, 민주는 그의 목을 정리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나는 가능한 모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싶습니다. 직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분명히 참을성이 없는 표정으로. 우리는 현재 매우 바쁘다. 다른 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답했고 다시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려고 했지만 경멸적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구매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는 세일즈맨이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신중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더 권위 있는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울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가게 매니저 지훈이었다. 그는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노인에게 직접 연설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덜 바쁠 때 다른 날 다시 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긴급한 필요를 가진 고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선택은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지팡이를 조금 더 꽉 쥐어 짜증을 감추었다. 그리고 나는 고객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굳건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강요했다. 물론 당신은 선생님, 하지만 우리는 이미 투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는 상당한 재정적 약속을 나타냅니다. 빅고는 말로 가득 찬 그 말은 궁극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민주는 근처의 다른 직원의 말을 들었다. 그는 중고차 대리점에 가야 했겠죠. 숨막히는 웃음이 쇼룸을 통해 울려 퍼졌고 민주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각각의 웃음은 어깨에 추가된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손잡이를 잡고 슬픔과 분노의 혼합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목소리 단계 수습니다. 고신 침묵 속에서 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실례합니다. 민주는 멈추고 돌아섰다. 20대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대리점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성실했고 약간 붉어진 얼굴은 그의 이니셔티브의 어려움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단지 말하고 싶었다. 현우는 동료들의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알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들의 의견이 당신에게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주는 눈을 들어 놀랐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당신의 꿈의 차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쇼룸에 정착했습니다. 다른 판매원들은 조롱하는 시선을 교환했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잠시 동안 민준은 흥미를 느끼고 그를 쳐다보았다.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제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약간의 미소와 고개를 끄덕임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고마워. 젊은이, 당신의 존경은 어떤 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현우입니다. 하지만 실례하면 다시 일해야 해. 내 상사는 내가 머무를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훌륭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민준이 가게를 떠난 동안 현우는 자신의 게시물에 반환하기 전에 작은 미소를 번쩍. 그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노인은 은색 표지판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침착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특이한 불꽃이 빛났다. 이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단력이었다. 그런 다음 서두르지 않고 그는 도시의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로이는 희미하게 조명된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오래된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빛으로만 조명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손길이 닿지 않은 물 한 잔과 흩어져 있는 종이 몇 개가 앉았습니다. 그는 우주를 응시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대리점에서 오후의 모든 세부사항은 골치 아픈 선명도로 재포장 경멸 외모, 숨막히는 웃음, 비꼬는 발언. 하지만 분노에 압도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민주는 논리와 행동으로 인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어두운 나무 책장에 걸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긴 한숨 후 그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른 쪽 끝에서 한 목소리가 열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루스.
오랜만이야. 나는 이 명예를 무엇으로 빚지고 있는가? 부탁이 필요해. 민주는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해만큼 당신을 위해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민주는 그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조바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체스판의 조각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매우 구체적인 자동차 대리점을 사고 싶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지. 물론, 민준.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일한 방법입니다. 대담자는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응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민주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들이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전략적 호출, 동원된 연락처 및 철저히 검토된 계약 나중에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기어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원과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주 후,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리점의 새로운 소유자였습니다. 정해진 날 아침, 민주는 그의 오래된 차에 바퀴 뒤에 집을 떠났다. 엔진이 포효했고, 라디오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고, 그는 거의 독특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전과 정확히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같은 낡은 코트, 같은 오래된 신발.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 장소의 이야기가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신중하게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잠시 시간을 내어 대리점의 웅장한 외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폭풍 전의 바람을 은미처럼 심호흡을 했다. 그런 다음 꾸준한 발걸음으로 그는 들어갔다. 그의 발바닥 소리가 닦은 바닥에 울려 퍼졌다. 감독 지훈이 먼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은밀한 시선을 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선생님, 오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트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감독에게 침착하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거의 무관심하게 말했다. 지호는 눈썹을 찡그리고 서류를 움켜잡았다. 그는 페이지를 뒤집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내용을 스캔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넘긴 다음 다른 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전시실의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가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 농담. 그는 서류를 들고 손을 떨며 더듬었다. 그것은 인수입니다. 민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 절대 고유의 호수처럼 부드러운. 다른 직원들은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방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 작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시트처럼 창백한 지훈은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이 회사에 대해 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지훈으로부터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멈췄다. 그들 눈 만나. 그리고 꾸 목소리로. 그는 대답. 그것은 오늘부터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으로서 어떤 것들은 바뀔 것입니다. 민주는 쇼룸의 중심을 향해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조정,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각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통해 슬라이스. 나는 당신이 오늘 왜 당신을 여기에 모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상상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영업사원과 직원의 긴장된 얼굴을 관찰하면서 방을 스캔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의 외과 적 정밀도로 그는 자신의 계정을 시작했습니다. -3주 조금 전에 나는 다른 고객처럼 그 문을 걸었다. 나는 새로운 모델을 볼 때 사람이 될 것 같은 흥분, 호기심, 차를 구입에 관심이 여기에 왔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내 외모 때문에 모두. 일부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하여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지훈이 개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주는 그를 막기 위해 확고한 손을 들었다. 차례를 기다려. 지훈 씨, 당신은 말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감독은 열심히 삼켜 머리를 내렸다. 민주는 계속해서 각 순간을 냉담한 정밀도로 묘사했습니다. 숨막히는 웃음, 비꼬는 말, 정보를 요청할 때 만난 무관심. 모든 형벌과 함께 유죄 판매원의 얼굴이 붉어졌고 불편함이 만져졌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 민주는 눈에서 그들 각각을 보고 선언했다. 나는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들의 옷이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그 후 그는 지훈에게 돌아섰는데 지훈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분명히 불안해했습니다. 지훈이 감독이었어. 이 가게가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었습니다. 대신 당신은 내가 목격한 오만한 행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지훈의 눈이 충격에 휩싸여 더듬거렸다. 노이스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오해. 어쩌면 실수가 있었다. 실수? 민준이 말을 끊고 목소리가 굳어졌다. 유일한 실수는 당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종류의 실수에 대한 곳이 없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그를 방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지훈은 패배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긴장해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증폭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나머지 직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굴욕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내가 쇼룸을 걸어 다니면서 속삭이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의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다. 그냥 농담이었어. 그냥 당신에게 당신의 일을 비용 농담. 민주는 동요. 반응했다. 마이클, 당신은 내가 중고차 대리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찾고 시작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당신은 해고. 각 해고는 섬뜩한 침묵으로 만났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머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쉬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민준의 시선을 감히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준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전시실 뒤쪽에 있는 한 젊은 남자를 향해 눈을 돌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더 겁에 질려 있었다. 현우, 넌 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난 널 기억해. 현우는 어리둥절하게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날, 당신은 내 눈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영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간단한 제스처, 하지만 존경 가득하나 현우는 더 빨리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또한 승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자는 감사를 중얼거렸다. 그의 말을 찾을 수 간신히 수. 다른 직원은 놀라움의 혼합과 그를 바라보았다 동안 일부 수치. 그날이 끝날 무렵 원래 팀의 절반이 교체되었습니다. 신입 사원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윤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대리점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민준의 지도하에 대리점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입구에서 분위기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외모나 태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아무도 몇 주 전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존중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색 머리를 가진 한 노인이 10대 손녀와 함께 쇼룸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옷을 입은 그녀는 차를 보면서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근 리셉션 코디네이터로 승진한 우가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속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그녀는 눈에 띄게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당신은 바로 이곳에 있어. 너의 시간을 걸리십시오. 나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우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준은 공감과 겸손에 초점을 맞춘 교육 세션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고객의 신발에 자신을 넣어 격려했다. 대화의 끝에서 여자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와 함께 대리점을 떠나 그녀의 손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기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고객, 일반적으로 다른 대리점에서 자신의 차를 구입한 사업가, 그의 다음 모델을 선택하는 동안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습니다. 나는 감동, 말을 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가 좋은 적이 있다. 민준의 이야기와 그가 가져온 변혁은 이미 도시 곳곳에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때 오만한 무시로 가득 찬 쇼룸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민준은 항상 존재했지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간을 통해 신중하게 움직이며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우가 그에게 다가왔다. 로이 씨, 잠깐만요. 물론이지. 현우 고마워요. 승진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이 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그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가 겪었던 굴욕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슬픔 대신 그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현우, 내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우는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날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외모는 속일 수 있지만 성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가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잠시 가만히 서서 전시실을 생각해봤는데 그 전시실은 이제 그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큰 교훈은 팔린 자동차가 아니라 존경받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그의 승리가 대리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대표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속이는 모습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 친구 또는 완전한 낯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가 존중되어야 하는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민주는 자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코멘트에 있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십시오.